헌재의 3월 선고는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4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까지 주말 빼고 짜투리 빼면 사실상 약 2주가 남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까지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최상목 탄핵 등의 여러 정무적인 판단이 굉장히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 정리하면서 12월 23일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노종면 의원의 내각 줄 탄핵론이 이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총리한테 맡길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어찌 돼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본인한테 유리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지금 압박을 넣는 거죠. 자, 공장장은 믿으십니까, 한 총리? 저는 한 총리뿐만 아니라 지금 내각 전체를 믿을 수가 없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이제 가능성의 차원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국무위원들 총원이 16명입니다. 예. 그중에 한 명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금 직무 정지 상태예요. 그러면 15명 중에 한 사람은 구속돼 있죠. 김용현. 네. 네. 김용현은 근데 사퇴하고 들어갔죠. 그렇구나. 5명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예.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합니다. 그렇죠.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돼요.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최후의 방법이 그게 있었군요.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다. 아하. 여러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매불쇼에 출연했던 한정혜 의원과 박은정 의원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고 노종면 의원이 제시했던 방향을 최강욱 의원은 내각 붕괴에 따른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의견이 모아지진 않았지만 일단 민주당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단일 대우로 그 의견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전략적인 면모 이런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한산 거 보면은 적이 사거리에 명확하게 들어올 때까지 절대 발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적이 완전히 들어왔을 때 발포를 해서 일거에 쓸어버리죠. 충분하게 숙고할 만한 시간을 부여한 다음에도 안 한다면 그건 직무유기 죄가 됩니다. 그럼 공수처에 고발해가지고 공수처가 한덕수나 최상목을 체포하게끔 하는 것도 가능. 왜 법을 어기는 짓을 밥 먹듯이 그냥 겁 없이 합니까? 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런 겁니다. 네. 그래도 괜찮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패가망신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이후에 위정자들이 법을 잘 지키겠죠. SBS 보도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 평의 결과가 5대3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헌법 전문가, 법조계 출신 정치인, 변호사 출신 평론가들이 기각 의견을 쓰는 것 자체가 여전히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최강욱 의원, 박은정 의원도 이 보도를 믿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이 점과 관련해서 오전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오마이뉴스 전화통화에서 밝힌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선고일이 지정이 안 되는 것은 과거에는 그래 왔었는데요. 헌법재판관 1인이라도 준비가 안 됐다. 가진 이유로 선고에 합의가 안 되면 안 됐는데, 그런 이제 법상으로는, 법률상으로는 재판장, 현재 이제 권한 대행이죠. 문영배. 거기에서 이제 소송법에 따라서 심판을 주재자로서 기일에 선고 기일을 포함해서 기일 지정권을 재량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영배 재판장이 의 자격에서 선고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 동료애로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나중에 임기 4월 18일 날 퇴임하면서 나는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 순간 선고기를 지정하기 위한 평을 하고 만약에 6대2든 7대1이든 결론이 나면 그대로 선고하시고 5대3이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 6대3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가 안 된다 하고 신속하게 변론을 제기하시고 그 합의에 최종 합의 판결을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할 상황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미 다 뭐 쟁점이나 결론은 증거나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도 이미 충분히 오늘 선고일 지정이 가능한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 시스템, 헌재의 판결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목이 타들어가고 네. 비명이 도처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순간에 공직자가 그 헌법소의 최종적인 책무를 지고 있는 분들이 이대로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태이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네. 이 악은 훨씬 더 치밀하고 서로 연결돼 있고 훨씬 더 계획적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 네.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선고기를 지정하는 평의를 열어서 그래서 선고기를 이 다수결로 결정하든 네. 안 되면 독자적으로 재량권을 발휘해서 선고기를 지정해서 그러면 뭐 다음 주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지정이 되면 네. 그때 누군가 선고기를 안 하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나오죠. 그러면 누가 이 선고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지 지연시키고 있는지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건 국민의 알 권리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한 역사의 중심에서 중요한 지점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여기에 투신해야 돼요. 그 한 결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재판관으로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네. 합의를 기대하면 안 돼요. 이미 입장을 정한 사람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네요. 시간 그냥 연가 내고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통사고를 그렇죠. 스스로 낼 수도 있어요. 합의 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온갖 쟁점을 끌어올 수 있어요.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입니다. 권한대행이 헌법 의지를 천명하고 기일을 강제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일 지정에 반대하는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그 자가 누구인지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만약에 헌재의 평의가 5대3으로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 내주 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과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조치와 맞물려서 반드시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후 만약 문영배 재판관이 이 지점까지도 무시하고 전국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박은정 의원이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회로 가져와야 돼요. 네.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국회는 지금 한덕수, 최상목을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 개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을 전부 다 저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 타네. 그래서 국무회의가 지금 개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금 낸 법들, 국회에서 보낸 법들이 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임명이 되지 않으면은 그 임기가 마치더라도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그래서 헌법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한 재판관들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법사위 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시켜서 일단은 지금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헌정이 무너지는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국무위원을 줄탄핵하고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 관련된 법안을 국회의장을 통해서 4월 18일 이전에 공포하는 방향입니다. 사실상 이 방향은 내각이 붕괴가 되고 국회의장이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커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의장이 이제 법률안을 공포할 수 있다. 된다. 그거 하나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행정부를 장악해가지고 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거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제 저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장관들이 다 없어져서 대행할 사람이 없으면 그럼 차관들이 하겠다. 차관들이 그렇게 하면서 앉아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권한 행사를 하면서 분탕질을 칠 가능성이 높지. 그 안에서 무슨 국회의장한테 와가지고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까? 이것들이 지금 다 근본적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어떤 걱정이나 의심이라고 하는 게 내란 세력이 철저하게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지금 준동하고 있는 거라면 결속해가지고 준동하고 있는 거라면 아니 당연히 차관이 하겠다고 나서지 그거를 그냥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어차피 그렇게 돼버리면
헌법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 뭐 헌법에는 국무위원만 하게 돼 있다라는 말이 어떤 집행력을 가지고 국회나 지금 다수당이 할 수 있냐 말이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네, 많지 국회가 그걸 않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무슨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국회 밑에 무슨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한 명씩 가가지고 거기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무슨 현재까지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고 내란 세력의 총반란도 불사해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결단을 믿고 의지를 다지고 새로운 공화국 선포에 대한 의지와 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행정부가 붕괴가 되면 혁명적인 역사적인 순간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빨려 들어갈 것이고 그 후에 김용민 의원이 추천하는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개헌을 통한 전국 수습 등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들 의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우리 해풍TV는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다